5-4번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1번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이야. 2번도 필요해? 1번만 하면 돼. 5-4의 1번. 자, 그럼 요 세제곱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근일 때 예를 들어서 루트 A 제곱이 있는데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지죠. A가 양수일 때는 양수인 A로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양수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지. 똑같네. 맞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쟤를 예를 들면 마이너스 8이 나와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더니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수가 있어 라고 풀면은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했지? 얘는 뭘 세제곱한 거야? x. 얘는 뭘 세제곱한 거야? 2.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이 곱하니까 2x 뒤에 걸 제곱하니까 플러스 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실근이고 얘는 허근을 가졌지. 그럼 요 실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야. 맞아. 그럼 얘를 지수법칙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3분의 1승한 거하고 같습니다. 어쨌든 홀수로 곱하기 때문에 부호가 그대로 나옵니다. 됐니? 요거 이해돼? 그러면 저희가 말한 것처럼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나오면 이 제곱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세제곱근 루트 88, 64가 되지. 맞니? 64는 4를 세제곱한 거고 이거에 3분의 1제곱을 해주니까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뜻이야. 대수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 자, 그래서 얘를 풀 때는 뭘 세제곱했니? 하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야. 플러스 얘는 얘가 88, 64이기 때문에 얘는 4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루트 얘는 8만 지금 제곱을 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64가 돼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일단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계산한 후에 제곱을 해달라는 뜻이죠.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서 나오죠. 얘는 세제곱 사라지면 4가 돼서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두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제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된다. 얘가 2가 되고요. 플러스 4 마이너스 하니까 0이 되죠. 그 답은 2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5-8 K번 분위기가 이렇게 하는데 네, 왜 늦었어요? 앉으세요. (5-8) a제곱 플러스 루트 2b는 b제곱 플러스 루트 2a는 루트 3이라고 했고 a랑 b랑은 절대로 같지 아니하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하고 B가 같지 않대. 자, 그럼 얘는 얘다. 얘는 얘다라고 식을 먼저 따로 적어주면 A제곱 플러스 루트 2B는 루트 3이 되고 A제곱 플러스 루트 2A는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 얘를 빼보자. 오호호. 빼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루트 2B 마이너스 루트 2A는 0이 되겠네요. 앞에 거 두 개. 제곱 차는 합차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묶으니까 A 마이너스 B는 0이 되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묶어낼 수 있겠지. 묶어내고 나면 남은 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즉 A 마이너스 B는 0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는 루트 2가 되는데 A와 B는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야. 문제에서 얘는 아니다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를 얻었죠. 그 다음 B를 루트 2 마이너스 A라고 고칠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 마이너스 A 이항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 돼서 A제곱 마이너스 루트 2A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 되죠. 그러면 A는 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우리 이거 배우기 전인데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3이 되죠. 자 그러면은 둘이를 곱해서 얘가 된 거야. 그래서 A는 자 이중분호 바뀔 때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지? 여기를 2꼴로 나타내야 되죠.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4, 3, 10이야. 이쯤은 되나? 이거는 아닐 것 같아. 다시 여기서 A 플러스 B가 루트 2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 둘이를 다시 더한 걸 적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루트 2 A 플러스 B는 2 루트 3이 되고 얘를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루트 2 A 플러스 B는 2 루트 3이 돼서 A 플러스 B가 루트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2AB 플러스 2는 2 루트 3 2AB는 이항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래서 AB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돼. 맞나요? 그럼 A 플러스 B와 AB를 알기 때문에 AB분의 B제곱 플러스 A제곱은 AB분의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죠. 여기 그대로 구해놓은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죠. 으따마.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2 루트 3이네. 맞아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묶어내죠. 그치? 그럼 여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2 플러스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2는 4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4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 3은 6이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니까 2루트 3 플러스 2로 정리가 되네요. 맞나요?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없다. 아,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2 2루트 3 플러스 2 몇 번? 4번이 답이 되죠. 그다음 9번 맞아 태훈아. 5-9번 x는 루트 7 플러스 3루트 5고 y는 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5가 나오는데, 자, 이거 이제 처음 배운 거야. 이중근호 벗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앞에를 뭘로 만들으라 했어? 2로 만들으라 했는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는데? 분모와 분자를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14 플러스 2루트 3, 3은 9, 45가 되는 거죠. 그럼 y는 루트 2분의 14 마이너스 2루트 45가 되는 거죠. 왜 45가 되냐? 3, 3은 9가 들어가면서 9, 5, 45가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뭐를 이용한댔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가 되는 거에서 차관을 해서 얘를 찾아주는데, 여기는 둘이를 곱한 수고 그 수를 더한 게 14가 돼. 그럼 뭐가 있지? 3, 1은 3, 3, 5, 15 9, 5, 45, 14가 되는 건 얘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 x는 루트 2분의 루트 안에 9, 5, 45니까 루트 9 플러스 루트 5의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럼 y는 루트 2분의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5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왜? 항상 양수가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수가 큰 거야. 됐어? 그러면 제곱 루트 사라지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x는 루트 2분의 루트 9는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y는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유리화는 지금 해도 되고 좀 이따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xy를 먼저 구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 분의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얘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y 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2루트 xy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루트 2분의 6이 돼서 2분의 6루트 2가 되니까 3루트 2가 되고, x 마이너스 y는 루트 2분의 2루트 5가 돼서 루트 10이 되고, xy는 2분의 합차는 제곱차니까 9 마이너스 5라서 2분의 4니까 2가 됩니다. 맞니? 그럼 봐봐. x 마이너스 y 지금 나왔잖아. x 마이너스 y는 루트 10분의 x 플러스 y는 3루트 2 플러스 2루트 xy가 2야. 루트 10분의 5루트 2야. 그러면 루트 10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주면
얘는 10이 되니까 약분하면 2분의 2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답은 얼마? 루트 5가 나온다. 됐나요? 자, 복소수는 지난 시간 진도 나갔고요. 오늘은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전체를 나갈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근데 한 2시간에 거쳐서 2차 방정식을 계속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담아뒀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념을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라는 거를 맞다. 편집점을 찾아야지. 앞에 건 편집할 거야. 자, 오늘은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할 건데 방정식을 배우려면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등식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죠? 등호가 포함된 식.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거는 식은 식인데 그냥 문자를 사용하고 숫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식인데 같다라는 걸 표시하는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러면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맨날 풀고 있는 이 방정식과 또 뭐가 있지? 그렇지.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럼 뭘 방정식이라 하고 뭘 항등식으로 하냐라는 거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방정식은 뭘 방정식이라고 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호를 사용한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민서가 항등식은 뭘 항등식이라고 해? 뭐에 관계없이. 그렇지. x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래서 앞 단원에서 우리 항등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따로 배웠었다. 그치? 단원도 있었고. 자, 그럼 오늘은 1차 방정식을 풀 텐데 솔직히 우리가 안녕 1차 방정식은 뭘 1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지우야, 뭘 1차 방정식이라고 해? 쉽게 얘기하면 1차식이야. 1차식은 0의 꼴로 나타내지는 거를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단 조건이 뭐냐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조건은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배우는데 오늘은 그 조건이 없는 ax 플러스 b는 0이다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0하고 나누게 되면은 얘를 풀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나오죠. ax는 마이너스 b. 양변을 a로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지. 그거는 얘는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a가 0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a가 0일 때도 가정을 해줘야 돼. 이제 고등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 하면은 0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A가 0이면 X가 포함된 그 항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B가 0이면 항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 또는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죠.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부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정이 아니라 부정, 아닐부, 정할 수 없어. 됐어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면 0하고 같다라는 게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0은 마이너스 2야. 등호가 성립해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하냐면 너 정할 수 있는 게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부정과 불능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거라면 요 내용이 고등에서 추가된 내용이야. 됐어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등식의 성질과 방정식의 해 나와 있습니다. 미지수에 대한 얘기, 방정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죠.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참이 되는 x의 값을 찾는 거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시시하고 너무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만 너네들이 제일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내내 또는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가 막히거나 했을 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등식의 성질이 성립해야 되는데 나로 돌아가면은 해결이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냥 급하게만 풀기만 바쁘니까 계산하기 바쁜 거야. 푼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뭐 235 곱하기 32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막 그거 계산하고 있어. 그 계산이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숫자를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주고 맞아. 간단히 고칠 수 있으면 간단히 고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빼어도 곱하여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이미 등호가 성립되어 있으면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상태라는 거지. 맞아. 같은 상태일 때는 양변을 똑같이 뭐 하여도 제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제곱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곱한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리고 AX는 B의 해법, 여기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던 거 나오죠. 얘는 B를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는 여기가 플러스 B라서 이 항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응? 응. 여기 내 메모지 있지 않았나? 그래. 내가 빼먹을까봐. 응? 자, 그러면 일단 먼저 1차 방정식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들어갈게요. 기본 문제 7-1번.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세요. 선생님 저 앞에 거 모르는데요. 앞에 거 몰라도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 7-1번을 보게 되면 ax-1은 x 플러스 2라고 나왔어요. 요것만 조심해서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기본은 가로를 벗겨주세요. 그러면 ax-a는 x 플러스 2.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x는 무슨 변?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주세요. ax-x는 a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a-1x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a가 1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니면 x는 a-1분의 a 플러스 2가 되지만 a가 1이면 이미 얘가 0이야. 맞아? a가 1이면 얘가 0이니까 0은 3이므로 틀렸잖아. 그지? 해가 없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2번. ax-a제곱은 bx-b제곱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항을 합니다.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그럼 ax-bx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bx는 a 플러스 b, a-b로 인수분해가 되죠. 제곱 차는 합차가 되니까. 그 다음 a-b가 0이 아니면 등식의 양변을 얘로 나눌 수 있으니까 x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a-b가 0이면 0이라도 상관없죠. 얘도 0, 얘도 0이 되지. 맞아.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죠.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a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2는 a 5x 플러스 1이야. 얘도 고민하지 말고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ax는 암산했다.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x는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얘 인수분해. 그럼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x는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역시 a가 2가 아니고 a가 3도 아니면 x는 a 마이너스 3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만 a가 2이면 해는 모든 실수. 책에는 지금 수 전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해는 모든 실수. 왜냐면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3이면 얘는 0인데 얘는 0이 되지 않지. 맞아. 그럼 뭐라고?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답으로 나와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7-1번하고 7-2번은 체크하고 이거는 숙제. 체크해 놓으세요. 숙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얘는 숙제야. 다음 페이지. 기본 7-2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1차식인데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 A를 풀 때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온다. 근데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뭐처럼 나와야 돼? 양수화돼서 나와야 되겠지? 음수가 양수처럼 보이려면 앞에 뭘 달고 있으면 돼? 뭘 달고 있으면 돼?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얘는 뭐하고 같은데? 루트 A 제곱을 푸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1번처럼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쪼개줍니다. 어떻게? x-1이 음수일 때와 x-1이 양수일 때로 쪼개줍니다.
쌤 이렇게 여기는 등을 안 붙이고 여기 등을 붙였더니 예전에 어떤 학교 전교 1등이었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질문해봐 이러니까 선생님 그럼 0은 양수란 뜻이죠? 라고 얘기하더라. 자, 이 등호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됩니다. 알겠니? 그렇지만 한 번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자. 그냥 우리 양수 쪽에 붙여주는 걸로 하자 라는 거지 0이 양수라는 의미는 아니야. 0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 부호의 역할을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음수일 때는 뭘 달고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가 x가 1보다 작은 범위. 1보다 작은 범위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됩니다.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x는 좌변, 상수는 우변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얘기하고 있거든. 1보다 큰 거나 같은 범위에 마이너스 5가 들어갑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죠. 이런 거는 뭐라 하냐면 계산으로 나왔지만 인연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없을 무, 인연연 해서 무슨 근? 무연근이라고 부릅니다. 미안. I'm so sorry. 넌 멋지지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해로 적어주면 안 돼요. 적어서 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1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우리가 쪼갠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번처럼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쪼갤 거냐를 고민해야지. 그러면 수직선 하나 살짝 그려.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얘가 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3.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 가능하니까 이렇게 찍고 범위를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나누니까 범위가 총 몇 구간으로 나눠져요? 3개 구간으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제일 작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치자. 두 번째 구간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다 치자. 세 번째 구간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치자. 이렇게 해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만만한 수 마이너스 3을 넣어봐봐. 살짝 넣어보니까 얘 음수 마이너스 음수가 돼. 그럼 둘 다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벗으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7이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은 7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는 6이 되고요. x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 마이너스 3 들어가죠. 얘는 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요 사이에 0이 있으면 0을 넣어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죠. 플러스는 그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없어지고 5는 7이 돼. 5하고 7이 같아요? 아니지.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이 범위에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7이 되고요. 2x 마이너스 1이 7이기 때문에 2x는 8이 되죠. 따라서 x는 4가 되는데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에 4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전체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2번처럼. 그런데 주연아, 절대값 A는 절대값 B의 꼴로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꼴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식을 그냥 바로 적을 수 있어. A는 B인 경우와 A는 마이너스 B인 경우로 나눠주면 돼요. 범위 쪼갤 필요도 없고. 이해됐니? 응?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 A는 B의 꼴로 풀어주면 x-1이 3-x니까 2x가 4가 되고 x가 2가 됩니다. x-1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되고 이항하면 없어지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불능이죠. 맞아요. 따라서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똑같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도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생각 안 나면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됐죠? 자, 한번 해보자. 요거는 왜냐면 고등학생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예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서 7-3번을 풀어주세요. 시작. 숙제 해온 거. 연습 문제. 5단원 연습 문제. 안 해왔어. 혼나야 되겠네. 응? 알았어요. (107쪽에) 있는 이 활용 문제는 예전에 중학교 1학년이 시험 치던 시절에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우리 시계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12시고요. 여기가 6시고요. 여기가 3시고요. 여기가 9시. 그럼 이렇게가 90도죠. 맞니? 그러면 시침은 1시간에 이 한 칸을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몇 도야? 90도를 3으로 나눈 거니까 30도. 그래서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움직입니다. 분침은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죠. 그래서 1시간에 360도를 움직입니다. 맞아요. 그럼 1시간이라 해서 그렇지 이 1시간을 뭘로 고칠 수 있냐면 60분 동안이라고 고칠 수 있어. 그럼 얘는 1분에 몇 도씩 움직여? 60분에 30이니까 0.5도씩 움직이고요. 맞아요. 얘는 60분에 360이니까 6도씩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에 시간을 묻는다거나 일직선일 때에 시간을 묻는 문제가 중학교 1학년 기출에서 종종 발견이 됐었으나 시험을 안 치는 관계로 이제는 친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안 치는 관계로 패스가 됐죠. 자, 그러면 7-3번 한번 보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로 출발하여 출발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 A를 지나고 있다. 이 자동차는 출발 후 지금까지 평균 88km/h의 속력으로 달렸고 A 지점을 지나는 순간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고 한다. 1번. 그럼 9시 X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시침의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은 이미 여기서 출발한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9를 가르치는 순간이 몇 도야? 여기서부터 오면
39, 27. 270 플러스 0.5분이 흘렀으니까 0.5x도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럼 분침은 그냥 x분일 테니까 6x도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때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270 플러스 0.5x는 6x가 되고요. 이항하면 5.5x는 270이 되죠. 5, 25, 4, 20. 그래서 x는 11분의 540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쌤, 왜 답이 왜 이렇게 거지 같아요? 원래 거지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11분의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 시간을 말하라 했으니까 답은 9시 11분의 540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 자동차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하세요 했어. 그러면 28km 떨어진 지점이야. 맞나? (28km를) 88km/h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맞아. 그러면은 시각은 모르겠고 걸린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8km를 가는데 88km/h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4 얘는 시야. 맞아. 그럼 얘를 분으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22분의 7 곱하기 6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 11, 2, 30이 되니까 11분의 210분이 걸린 거죠. 그럼 출발한 시간을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 시간 11분의 210분 전에 출발한 거죠. 그래서 출발한 시간은 9시 11분에 얼마? 330분이 되는 거죠. 이드니? 그래서 얘를 약분이 되니까 9시 30분에 출발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유제 7-4번 시작. 아차차차. 이제 수업이 없는 거지 뭐. 앞에 이건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미안해. 자, 근의 공식은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등식의 양변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등식의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됩니다. 와! 그 다음 상수항을 이항해 주세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요만큼 띄워놓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죠. 그 다음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노래를 만들어놨어. 1차 항을 바라봐 1차 항을 바라봐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하자 이런 노래가 있어.
그 노래를 100번씩 들으면 요거 유도하는 과정 어렵지 않게 정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창을 보세요.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1창의 개수의 반 2a분의 b의 제곱을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더하는데 얘는 가로를 푼 상태로 적어줍니다. 왜?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되고요. 맞아? 우변은 4a 제곱분의 b제곱. 자, 여기에 분모에도 4a를 곱하고 분자에도 4a를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가 나오죠. 그 다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루트 씌워주니까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수의 범위? 허수의, 복소수의 범위까지 확장된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을 안 올렸던 그 복소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쓰진 않지만 사실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그래서 2a분의 b를 이항해주면 x는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의 공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냥 근의 공식을 외워라 이게 아니라 근의 공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b가 만약에 짝수야. 그래서 b 자리에 2b-를 넣습니다. 대입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4를 이렇게 묶어내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나오니까 2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그럼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뭘로 나누어도 2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x는 뭐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죠. 이거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공식 중에서도 짝수 공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웁니다. 선생님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들이 근의 공식 해가지고 그냥 짝수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어디서 실수하냐면 이거 약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처럼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수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는 얘기지. 그래서 따로 외워두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어. 그런데 근이 궁금하지는 않아. 나는 2차 방식 너의 근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저 나는 두 근의 근이 몇 개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봐봐.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 되면 근이 몇 개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양수야. 그러면 플러스 근 하나, 마이너스 근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죠. 맞니? 근데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i를 달고 나오니까 무슨 근? 허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할 수 있어. 판별식 d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d라고 하고요. 4분의 d는
플러스 공식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우리는 4분의 D 공식이라고 해서 판별할 겁니다. 얘만 알면 되니까. 됐나요? 됐나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거 말면 근이 뭔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따질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두 번째 근의 개수가 궁금해. 그러면 실근이 2개인 경우와 실근이 1개고 얘가 중근인 경우, 그 다음에 허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 경우로 이거를 빨리 판단하고 싶다. 이러면 실근이 2개일 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 중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 허근을 가질 경우에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됐나?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실근을 가질 때라고 문제가 나오잖아. 중근이라는 얘기는 근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근은 2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똑같아. 그래서 중복되는 근을 우리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얘를 2차 함수화 해가지고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2점, 얘는 접하는 요런 1점, 얘는 만나지 않는 요런 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와 동일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됐나요? 됐어요? 왜 이렇게 졸리니? 응? 응? 그래, 누가 좋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앞으로 자주 나올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한근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한다면 다른 한근 베타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두 근을 더하여라 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둘이를 더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똑같이 생긴 애들이 더하기 빼기로 했으니까 사라지죠. 맞나요? 그래서 뭐분의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더라. 요 AB는 아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 상수항을 C로 전제를 합니다. 당연히 A, B, C는 유리수일 때 또는 실수일 때. 자, 그럼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니? 똑같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럼 봐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다르죠. 무슨 차? 합차는 제곱차 공식. 그러면 2a 곱하기 2a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가로 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얘네들이 연산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4a 제곱분의 4ac이기 때문에 약분 해주니까 a분의 c가 나오더라. 마지막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려버릴 수 있죠.
분자로 올려버리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플러스, 얘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가 계산하면 없어지고 루트가 2개가 남죠. 그래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보통 이제 두근의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많이 물어요. 길이가 필요할 때. 그럼 이 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하고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두근의 차를 구할 때는 길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우리가 보통 얘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라고 적고 A가 음수일 수 있어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씁니다. 그런데 얘는 굳이 외우라고 안 해요. 얘네들이는 웬만하면 외워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굳이 외우라고 안 해요. 왜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랑 같거든. 그래서 얘네 둘이를 알면 구해서 딱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구해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미적분 1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너네가 그까지 갈 거니까 미적분 1에 가서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는 함수에서 요 넓이를 구하라 했을 때 넓이 공식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워 놓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외워둬라. 됐니?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죠? 알고 있는 공식을 연산을 통해서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안 배웠으니까 쓰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유도를 직접 해본 사람들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뭐 근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 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너무 지쳐있는 자, 우리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법.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 인수분해에 의해서도 풀 수 있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에 대한 해법은 두 식을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0이라도 되고 또는 B가 0이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A가 0인 경우 B가 0인 경우 여기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닌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배웁니다.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 도형을 이용해 가지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집합을 정의해 놓은 게 있어. 그거를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으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A가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얘는 B는 0이지만 A는 0이 아닐 때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뭐냐 이거를 우리는 집합에서 나중에 교집합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건데 A도 0이고 B도 0인 걸 얘기합니다. 둘 다 0이어야만 돼. 그래서 우리가 또는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체 범위를 다 아우르는 것을 우리는 또는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마를 찍는다는 것은 이구의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x-2, x-3은 0이다를 풀었는데 x는 너네들 귀찮으니까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면 틀렸어. 논리상 맞지 않아. 알겠니? 2이면서 동시에 3인 x가 있어? 없죠? 그래서 해를 적을 때는 x는 2 또는 x는 3을 적어야 온전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정석 나와있죠.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가로 안에 있는 식이 0이 돼야 되니까 1차 방식 풀듯이 푸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벤 다이어그램도 나와있죠. 자, 보기 1번 답지에 있다고 나와있으니까 이 정석 이거 잘못했네. 너네가 잘못했어 정석. 콤마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 답지처럼 콤마 찍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보기 1번에 1, 2, 3번 시작. 마이너스 4가 되지. 이게 이제 복소수에 대한 개념인데 원래는 실수는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라고 적고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는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 이게 허수의 약속이야. 이것은 영상 보내줄게. 복소수 부분.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2가 되니까 2i라고 나타내지. 이해됐어요? 자, 요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복소수 파트 수업 안 들어온 친구들.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하자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댔어. 맞아? 이거를 뭐라 부른다? 허수라고 부릅니다. imaginarity.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계산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수 없는데 계산상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먼저 나오면 i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리고 루트 4는 2가 되기 때문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라고 답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적는 걸 복호동순이라고 그래. 똑같은 순서로 여기 부호만 달라라고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다른 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 못한 거는 집에서 해보세요. 111쪽에 보기 2번.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말하시오 했는데 사실은 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하면 오히려 더 시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4개를 다 해보세요. 다 했어?
자, 쌤이 칠판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ABC를 지금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계산은 하나도 안 했죠. 그럼 x는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2, 10, 49야. 루트 49는 7이 되겠지. 그래서 10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7은 10분의 4가 돼. 그래서 약분하니까 5분의 2가 되죠. 또는 x는 10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5분의 2와 마이너스 1을 해로 가지죠. 얘들은 유리수이면서 정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슨 근?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나요? 얘는 x는 뭐분의 2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4이 8이 1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지. 맞니? 그럼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x는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고 나타내죠. i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근? 허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얘는 x는 뭐분의 3분의 얘는 짝수 공식을 쓴 거야. 8을 2로 나누면 b'가 4가 되겠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에서 플러스 3이 6 하니까 22가 되죠. 얘는 실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얘는 x는 3분의 역시 짝수 공식. 그래서 b'를 구하면 마이너스 8이 되기 때문에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니까 얘가 6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따라서 x는 3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오니까 i가 보이니까 얘는 무슨 근? 허근을 가진다. 근의 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암산하지 말고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확인하세요. 제발. 제발. 알겠니? 부호 실수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기본 7-4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풀 문제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얘를 살짝 펼치면 2a-2b가 돼. 맞아요? 그러면 4ab는 2a 곱하기 2b로 4ab를 나타낼 수가 있죠. 오, 되네. 근데 누구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b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에 플러스. 얘는 x를 나눠 가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bx 플러스 2ax 하면 얘가 나오지. 그래서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b. 적을 때는 가로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얘는 0이 되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a거나 또는 x는 2b가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2번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ab가 있으니까 여기도 a와 b, a제곱이 되려면 이쪽에 a, b제곱이 되려면 이쪽에 b가 오면 돼. 그럼 여기도 ab, 여기도 ab. 근데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붙어야 되네. a 곱한 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확인됐니? 그리고 나서 x 붙여주고 가로로 적어주면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ax 플러스 b, bx 마이너스 a는 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거나 또는 x는 b분의 a가 된다. 오케이. 세 번째.
여긴 절대값이 있죠. x제곱 플러스 3 x 맞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0이야. 2차 방정식에도 1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보이잖아? 그러면 구간을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0은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는 0으로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맞나요? 얘는 2, 5, 10.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가 0이 됩니다. 따라서 해가 2가 되거나 해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문제를 풀기 전에 x의 범위를 정해놨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것만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형근을 지워줘야지. 얘는 무형근이야. 얘는 4, 1은 4,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면 마이너스 3. 확인.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4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이번에는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우리가 해를 구하고 있잖아. 1보다 큰 거는 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해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만을 해로 가진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세요. 기다려 줄 테니까. 시작. 혹시 풀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유제에서 풀이 필요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자, 기본 7-5번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있는데, 선생님, 무리수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일품을 풀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 자, 우리는 이 창의 개수가 무리수인 게 싫어. 분모가 무리수인 게 너무 싫어서 우리 뭐 해? 분모 유리화를 하죠. 분모 유리화를 할 때 차가 나와 있으면 합을 곱하고 합이 나와 있으면 차를 곱해서 합차는 제곱차를 이용해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주는 걸 배웠어. 맞아요. 마찬가지로 2차 방식을 풀 때 최고차의 개수가 무리수가 보여. 그러면 합차는 제곱차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유리수로 얘만 고쳐주면 돼. 그럼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될까?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1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사실 양변에 곱한 거죠. 여기도 곱해도 어차피 0이 되니까. 맞아요. 자, 곱해줍니다. 그럼 합차는 제곱차니까 2 빼기 1은 x 제곱이 되고요. 얘는 3 루트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x가 되겠죠. 아직 계산 안 했어.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얘는 전개 안 하는데요, 선생님? 이유가 있겠죠. 얘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루트 2가 돼.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1의 곱으로 나타내면 둘이를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더하니까 이 루트 2가 바로 나오지. 1차의 개수가 나오죠. 오잉 나와버리네. 그래서 x 얘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무리수가 오는 것도 용납을 못 하겠는데 복소수가 지금 x제곱의 개수로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i를 곱합니다. 그렇지. 여기도 i를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해주세요. 물론 여기도 곱합니다. 등식의 양변에 i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i 2 마이너스 ix 마이너스 묶어내면 1 플러스 i에 i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는 뭐인 게 1인 게 계산하기 편하다는 얘기지. 왜? 뒤에만 개수 맞춰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을 i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2i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x 마이너스 1 플러스 i 곱하기 i는 0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면 i 플러스 1인데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 마이너스가 오는 거 보니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나오네. 맞아요. 그래서 x 쪼개죠. x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i가 되거나 또는 x는 i 플러스 1이 된다. 선생님, 루트 같은 경우는 보통 켤레근이 나오는데 왜 얘는 켤레근이 안 나오고 얘도 하나는 i고 하나는 i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의 꼴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의 근을 가지거나 켤레 근을 가지는, 그러니까 무리수를 켤레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a, b, c, 즉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한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가능해. 근데 무리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 개수가. 그 경우에는 켤레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소수인 경우에는 모든 항의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꼬라지의 형태로 나오지. 맞아. 뭐일 때? 실수가 아닐 때. 모든 개수가 실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걸 알아둬야지 너네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 식의 근이 예를 들어서 2i일 때라고 나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2i와 알파 이렇게 놓고 3차 방식을 풀게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수의 범위의 조건, 얘는 유리수일 때, 얘는 실수일 때라는 조건을 가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근이 나오기도 한다. 됐나요? 됐어요? 좀 더 배워야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럼 유제 7-6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7-6번 여기 있지. 어드바이스 다 같이 한번 볼까? 1번 뭐라 적혀 있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 2번 x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의 꼴로 변형하면 a 플러스 b 루트 2는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가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개수가 x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유리수 범위면 가능하지만 둘 다 실수일 수도 실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근이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조건이 없으면 성립하지, 항등식을 함부로 성립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함정으로 만드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 개수 중에 허수가 있는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근의 공식은 개수 중에 허수가 있을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하네. 그지? 그래서 복소수인 개수의 2차 방식도 풀어보도록 하자라고 나와 있죠. 됐나요?
기본 7-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제 조건이 봐. A, B, P, Q가 뭐일 때? 실수일 때라는 전제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지면 켤레 복소수란 허수 부분 앞에 부호만 다른 근을 우리는 켤레 근이라고 합니다. 신발처럼 한 켤레, 두 켤레처럼. 됐니? 그러면 얘의 켤레근은 A-BI인데 이게 성립하는지 증명해 보래. 자, 그럼 첫 번째. X 자리에 A 플러스 BI를 대입해 봅니다. 자, 대입하면 A 플러스 BI의 완전 제곱 플러스 P, A 플러스 BI 플러스 Q는 0이 되겠죠. 완전 제곱식. 앞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PBI 플러스 Q는 0이 되죠.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i가 포함된 항과 i가 포함되지 않은 항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 2abi 플러스 pbi가 나오죠. 자, 그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도 0이 돼야 되고 2ab 플러스 pb도 0이 돼야 돼. 따라서 pb는 마이너스 2ab이기 때문에 p는 b로 나누면 마이너스 2a가 되죠. 맞아요. p가 마이너스 2a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q는 0이라서 q는 마이너스 a제곱 이항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b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x 자리에 a-bi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바로 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bi 플러스 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마이너스 pbi 플러스 q는 0이 되겠죠. 역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pa 플러스 q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2ab 플러스 pbi가 되죠. 얘도 0이라, 아까 여기서 0이라 했잖아. 얘도 여기서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근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맞나? 그래서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다. 뭐일 때? P와 Q가 모두 실수일 때 켤레 근을 가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하면 for example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는데 한 근이 3-2i야 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근이 3-2i란 거는 x는 3-2i야 라고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P하고 Q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 물론 얘가 모두 다 실수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2i가 되고,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이 q이다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다 보니 두 근의 합에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오랫동안 아이들이 가르쳐 본 결과 제일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여기더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하세요. x는 3-2i가 있어.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3을 이항할 수 있겠지. 그러면 x-3은 -2i가 됩니다. 맞나요? 오류 없죠? 이 상태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좌변의 값과 여기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는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것도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 전개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i라는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p가 마이너스 6이고 q가 1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와, 더 갈라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지네.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숙제는 유제 7-7, 7-8, 7-9번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지금 우리가 7강을 하고 있는데 6강의 연습 문제를 우리가 아직 안 풀었어. 그래서 6강의 연습 문제를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해올 수 있겠지? 모르는 거 체크해오고 다음 시간에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가 개념을 배우기는 어디까지 배웠냐면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도 배웠고 판별식 활용하는 것도 배웠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웠기 때문에 지금 9강까지 개념은 다 진도는 다 나가 있는 상태야. 오늘 진도는 다 나갔어. 근데 이제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적용시키냐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어쩌면 2강을 같이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